네,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두 개의 승부주를 뽑아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주 시작을 이끌 주도주로 꼽아보는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원. 저는 권미정입니다. 네, 벌써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지난주에 저희가 가져왔던 섹터였던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 가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어떤 테마들이 잘 갔을까요? 저는 좀 마땅한 방향성 없이 움직인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한 주는 조금 쉬어가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만큼 다음 주는 우리 시장 다시 한번 힘을 내주길 바라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테마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고른 테마 안에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요일의 솔로몬, 명쾌한 분석과 판단을 내려주실 박우신 파트너 불러볼까요? 박우신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우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일단 이제 오늘까지도 특히 이제 어제장과 오늘장의 시장이 좀 조정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코스닥 지수 위주로의 조정이 있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저는 일단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오늘 한 10시 전후에서가 단기적인 저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정도는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영역이라 일단 그 부분을 좀 차치하고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 시장에 나타나는 조정은 둘 중에 하나겠죠. 본격적인 어떤 시장의 조정일 것이냐 내지는 어떤 이제 다른 노이즈들이 발생이 돼서 야기된 그런 현상일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일단 후자로 보고 있는 게 어제장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좀 매수를 해줬는데 코스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물량들을 받아가는 수급의 주체는 개인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지수의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격 조정이 소위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좀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물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종목별로 지수에 따라서 하락 종목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단계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장, 오늘 오전장까지 좀 조정이 있지만 다음 주는 이제 바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지금 어제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그럼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테마 중 저희가 뽑은 테마 바로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저는요, 무서운 질주를 하고 있는 K방산을 꼽았고요. 권미정 캐스터는 화려한 컴백, 달아오르는 엔터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또 신인그룹을 앞두고 있는 엔터사들의 실적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요즘이죠. 권미정 캐스터의 엔터주,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2분기 K-팝의 주인공들이 다시 무대로 돌아옵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는 엔터주들,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상승 모멘텀들 살펴보시죠. 엔터주는 2차 전지 열풍 속 조용히 자신의 몸값을 올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하이브는 43%, JYP엔터는 19%, YG엔터는 9%, 그리고 상승한 가운데 경영권 분쟁 뒤 조정을 받은 SM만이 8%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대 초반인 현재 주가는 연초 7만 원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주 JYP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총 3조를 넘겼는데요. 엔터사들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점도 특징입니다. 외국인이 주목한 엔터주들의 상승 모멘텀은 바로 2분기 K-팝의 별들이 무대로 우수수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엔터사들의 주요 아티스트들은 4월 말부터 활동을 활발히 재개합니다. 하이브에서는 BTS, 슈가, 세븐틴, 그리고 르세라핌의 컴백이 주목할 만하고요. JYP에서는 트와이스가 대규모 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스트레이키즈가 컴백합니다. SM에서는 에스파, 엑소의 컴백이, YG에서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베이비몬스터의 하반기 데뷔가 기대 포인트입니다. 대형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이 시작하면서 엔터사들의 2분기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4대 기획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을 1,148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는 1,798억 원, 사상 최대치의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이 전망되면서 증권사들도 이번 주 엔터사들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번 주에만 최소 6개가량이 나왔는데요. JYP와 SM의 목표가가 30%가량 상향해서 11만 원과 13만 원이 잡혔고요. 하이브는 지난 월요일 세 곳의 증권사가 모두 목표가를 높인 리포트가 나온 가운데 목표가가 31만 원까지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컴백하는 아티스트처럼 화려한 수급이 엔터사를 감싸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하이브와 JYP 엔터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곤 있지만 일주일간의 상승폭을 생각했을 때는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권미정 캐스터의 브리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 투자 얘기를 열어주시는 박우신 파트너님, 이번 주에 잘 갔던 엔터주를 투자할 때 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엔터주는 보면은 시장의 중심에서 핫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은근슬쩍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하이브나 JYP를 놓고 보자면 4월 달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대단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우선순위는 약간 항상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하지만 2등, 3등은 꾸준하게 또 하는 그러한 섹터가 엔터주가 아닌가 싶은데,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엔터주를 볼 때는 실적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장에 대한 포인트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와중에서도 실적이 늘어났던 산업군이기도 하죠. 사실 이제 코로나 때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오히려 엔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실적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단을 그 위기 때 오히려 찾아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엔터주는 항상 지금 오늘 보면 이제 오늘 그리고 전일장 지수가 좀 조정이 있는데, 지수가 조정이 있을 때도 항상 거론이 되는 또 섹터이기도 하죠. 워낙 우리나라가 강한 또 업종이다 보니까 K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항상 시장이 좀 어수선할 때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찾자라는 시장의 목소리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터 섹터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꾸준하게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섹터입니다. 네, 실적과 성장 그 두 가지를 모두 잡은 섹터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실적과 성장 둘 다 잡은 거면 뭐 다 잡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만큼 또 엔터주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또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회장이 방한하면서 추가 수주 기대가 커진 방산주, 어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무서운 질주 K방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지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씩 탄력받던 방산주가 어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며 이 방산주가 급등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는 방산주, 먼저 첫 번째 모멘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방산주가 조금씩 고개를 들었던 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한몫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방산 섹터에 대한 지원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다음 주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데 방산 분야의 기업들도 꽤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민관군이 드림팀을 이뤄서 올해 수출 200달러 달성에 도전하자고 강조한 바 있고요. 세 번째로 정부가 4대 방산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죠. 2027년까지 1조 5천억 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우주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6일에는 수출 금융지원 업무협약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연간 1,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방산 업종에
방산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소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어느덧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방산 강국이 됐습니다. 수출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한국의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은 2.4%로 세계에서 9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전 5개년인 2013년부터 2017년의 점유율은 1.3%로 이와 대비했을 때 2배 가까이 높아졌다는데요. 증가율은 177%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전망은 밝죠. 미국과 일본, 인도 등 주요국 대부분이 국방비 지출 예산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또 규모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과 지역도 다변화되면서 K방산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과거에 탄약, 총포를 위주로 수출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첨단 무기 체계로 수출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수출 지역도 중동, 아시아가 중심이었다면 유럽 등으로 저변이 넓어졌고요. 세계 최대 국방비 지출국인 미국 시장 개척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내용을 살펴보시면 지난해 1월 LIG 넥스원은 아랍에미리트의 천공2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8월 폴란드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현대로템은 작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K2 전차 수출을 이행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지난해 폴란드 측과 FA-50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일에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 회장이 방한하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는데요. 이 폴란드와 추가 무기 계약은 물론이고 향후 협력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방산 수주 잔액은 작년 말 기준 무려 100조가 넘습니다. 업체별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2조가 넘는 수주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들 기업이 확보한 일감은 최소 5년에서 6년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업체의 올해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미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방산업체 빅4의 올해 실적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증권가에서는 방산주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방산업종의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KB증권은 지난 19일 현대로템 목표 주가를 기존 35,000원에서 37,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은 K9 자주포 추가 인도 실적을 기대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13만 3,000원으로 기존보다 17%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풍산의 목표 주가는 5만 7,000원 매수 의견을 내면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고요. 또 그저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7,000원에서 7만 2,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럼 최근 4월 들어서 특히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방산주, 현재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볼까요? 방산주 안에서도 특히나 방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 풍산이나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은 꾸준했는데요. 오늘은 좀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 속에 현대로템이 5% 넘는 상승률 켜내고 있고요. 그 뒤로 휴네드가 0.7%, LIG 넥스원이나 퍼스텍은 0.4%의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를 해보시면요. 방산 테마주의 강세는 외국인의 수급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주 중 하나인 한국항공우주의 경우 지난달 그러니까 3월 23일 이후로 21거래일째 순매수세를 이어나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잘 갔던 방산주 투자할 때는 어떤 점 유의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는 여러 모멘텀이 겹쳐지면서 조금 특히 이제 일부 종목들은 탄력이 좀 강하게 분출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앞서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떤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센티멘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 미중 갈등은 여전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VIP의 발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대외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관점에서는 게다가 또 이번 주에 시장에 또 조정을 주는 구간에 살짝 진입을 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방산 섹터에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러한 양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센티에 대한 측면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그 증시 일정 그리고
각 부처의 일정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사실 지금 17일부터 23일까지 그 산업통상부의 1차관, 장영진 1차관이 지금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일정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동유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원전 아니면 방산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 주에 원전 섹터도 한번 움직임이 주초에 있었고 오히려 방산 섹터는 지금 주 후반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정과 수출 모멘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고 있던 와중에서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센티멘탈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적기를 좀 만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를 할 것은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지만 최근 섹터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섹터 순환이 좀 빨라서 이 따라가는 매매가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오신 파트너의 판단을 들어봐야겠죠. 방산주 대 엔터주, 다음 주에도 매력이 이어질 테마는 무엇일까요? 그 사실 단기로는 방산주도 좋기는 하지만 뭐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좀 올라온 측면들이 좀 있어서 워낙 최근에 섹터 순환이 빠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엔터주를 좀 말씀을 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박우신 파트너가 선택하신 엔터주, 그중에서 탑픽 3가지를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사실 엔터주 탑픽을 얘기를 하자면 조금 뻔할 수는 있어요. 뭐 엔터 3사 그냥 얘기를 하는 수준이 될까봐 그 부분을 좀 경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가 위치 측면에서 좀 조금은 올라와 있는 종목 그리고 눌려 있는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오늘 꼽아본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일단 첫 번째로 좀 꼽아봤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미 자막이 나오고 있네요. YG엔터 그리고 RBW까지 이 세 종목을 저는 이제 순서대로 좀 꼽아봤는데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는 지금 JYP엔터와 굉장히 유사한 소위 말해서 섹터를 끌고 가는 이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이브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월드 투어 모멘텀이 현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BTS의 슈가가 현재 월드 투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TXT라고 해서요. 요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게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인가요? 뭐 그런 이제 남성 5인조 그룹인데요. 요 그룹도 사실은 글로벌 리학에는 굉장히 높은 인기를 구가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미 월드 투어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BTS의 슈가와 TXT의 월드 투어 모멘텀을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진스나 르세라핌이 차세대 라인업을 확실하게 좀 구축했다라는 것도 하이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소위 아티스트 파이프라인이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주요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33만 원 잡겠고요. 손절가는 23만 원 잡고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YG엔터라는 종목인데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눌림이 나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결국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재계약 가능성을 조금 더 시장에서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죠. 추후에 대한 라인업을 보자면 트레저라는 이제 남성 보이그룹의 팬덤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건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지드래곤의 컴백이나 그리고 이제 계속 티저 영상을 보냈던 베이비몬스터의 데뷔를 올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사실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적당한 기술적인 눌림 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는 조금 편한 종목 같고요. YG엔터는 목표가는 저는 7만 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바닥권에 있는 스몰캡 종목인데요. RBW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이제 여타 엔터사들과는 조금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는 좀 특이한 종목인데요. 일단 IP를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총 규모가 좀 되는 기업들보다도 IP 자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음원 IP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소위 이제 IP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도 이제 하이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회사는 이제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M&A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좀 영세한 그 엔터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아티스트 라인업을 좀 많이 키워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작고 바닥에 있는 스몰캡이다 보니까 성장이 나왔을 때 위로 많이 열려 있다라는 상승에 대한 룸이 크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이러한 부분들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이제 컴투스와 위직 스튜디오 쪽에서 작년에 16,000원대 지분 투자가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IP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이 IP를 바탕으로 NFT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미래의 성장 산업을 도모해 볼 수가 있거든요. 컴투스와 위직과 해당 산업 미래 성장 산업으로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나. 이 종목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목표가 2만 원 제시를 하겠고요. 손절가는 전저점이 12,000원 수준이에요. 12,000원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쉽게도 엔터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박우신의 주간 승부주 엔터주의 매력도가 조금 더 높았고 또 관련된 탑픽 세 가지는 하이브, YG엔터 그리고 RBW였습니다. 투자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더 뜨겁고 매력적인 테마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우신 파트너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